안녕하세요. 백인의 배우 세계 문학을 읽다. 낭독을 맡은 배우 강희심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작품은 프랑스 작가 마르그리트 유르스나르의 왕포는 어떻게 구원되었나입니다. 노화가 왕포와 제자 링은 한나라의 이길저기를 떠돌아다니고 있었다. 그들은 천천히 길을 갔다. 왕포가 밤이면 별을 올려다보고 낮이면 잠자리를 지켜보느라 멈춰서곤 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짐이라곤 거의 없었다. 왕포가 사물의 모습을 좋아했지 사물 그 자체를 좋아하지 않았으며 붓, 물감과 먹물단지, 비단과 화선지 두루마리 외에는 세상의 그 어떤 물건도 그에겐 탐할 만한 가치가 없어 보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가난했다. 왕포가 그림을 좁쌀죽 한 그릇과 바꾸었을 뿐 동전 몇 푼에는 개의치 않았기 때문이다. 제자 링은 초볼 그림으로 가득 찬 자루의 무게에 몸을 구부린 채 마치 하늘이라도 지고 가는 양 경건하게 등을 굽히고 있었다. 링의 눈에 이 자루는 눈 덮인 산들, 봄날의 강물들, 그리고 여름달의 얼굴로 가득 차 보였기 때문이다. 링은 새벽빛을 사로잡고 황혼빛을 포착하는 한 늙은이 곁에서 떠돌아다닐 발자는 아니었다. 링의 아버지는 금 환전상이었다. 어머니는 비치 상인의 외동딸이었는데 상인은 아들이 아니라고 저주하면서 딸에게 재산을 물려주었다. 링은 풍요로움이 우연들을 없애버리는 그런 집에서 자라났다. 세심하게 격리된 이러한 삶이 그를 소심하게 만들었다. 그는 벌레와 천둥소리 그리고 죽은 사람의 얼굴을 무서워했다. 링이 15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는 그에게 아내감으로 아주 예쁜 여자를 골라주었다. 아들을 행복하게 해준다는 생각이 이제 밤이 잠자는 데 쓰이는 나이가 된 그를 위로해 주었기 때문이다. 링의 아내는 갈대처럼 가냘프고 우유처럼 앳되고 타액처럼 부드럽고 눈물처럼 짭짤했다. 혼례를 치른 후 링의 부모는 사려 깊은 나머지 아예 죽어주기까지 했다. 그래서 아들은 봄마다 분홍빛 꽃을 피우는 자두나무와 하염없이 미소 짓는 어린 아내와 함께 선홍색으로 칠해진 집에 홀로 남게 되었다. 링은 흐려지지 않는 거울, 늘 보호해주는 부적을 사랑하듯 맑은 마음으로 아내를 사랑했다. 그는 유행을 따르기 위해 찻집을 드나들었고 고개사와 무희들을 적당히 도와주었다. 어느 날 밤 한 선술집에서 링은 왕포와 한자리에 앉게 되었다. 그 노인은 취한 사람을 더 잘 그릴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술을 마셔댔다. 그의 머리는 마치 손에서 술잔까지의 거리를 재보려고 애쓰기라도 하는 것처럼 옆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쌀로 빚은 술이 이 말수적은 장인의 혀를 풀어놓자 왕포는 그날 저녁 침묵이 곧 벽이요 말은 그 벽을 칠하는 물감이라도 된 것처럼 내내 짓거려댔다. 노인 덕분에 링은 더운 음료에 김이 서려 흐릿해진 술꾼 얼굴의 아름다움을 불의 혀가 멋대로 핥아놓은 고기의 갈색 찬란함을 시든 꽃잎처럼 식탁보에 흩뿌려진 술 얼룩의 그윽한
장밋빛을 알게 되었다. 한 줄기 바람이 창문을 찢어 놓았다. 소나기가 방 안으로 들이쳤다. 왕포는 몸을 숙여 링이 번개의 창백한 줄무늬를 찬미할 수 있게 해주었고, 링은 감탄하여 더 이상 폭풍우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링은 노아가에 술값을 냈다. 왕포가 돈도 집도 없었기 때문에 링은 그에게 공손하게 잠자리를 제안했다. 그들은 함께 길을 떠났다. 링이 등불을 들었다. 그 빛이 물웅덩이에 비쳐 뜻밖의 불꽃이 만들어졌다. 그날 저녁 링은 자기 집의 벽이 생각한 것처럼 붉은색이 아니라 썩기 직전의 귤빛깔을 띠고 있음을 놀라움과 함께 알게 되었다. 마당에서 왕포는 그때까지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작은 나무 한 그루의 우아한 모습에 주목하며 그 나무를 머리칼을 말리고 있는 젊은 여인에 비유했다. 복도에서 링은 담장의 틈새를 따라 망설이듯 기어가고 있는 개미의 움직임을 황홀하게 뒤따랐고, 그 후로 이런 벌레들에 대한 링의 두려움은 사라져버렸다. 왕포가 자신에게 새로운 영혼과 지각력을 선물해 주었음을 깨닫자 링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돌아가신 방에 정성스럽게 노인을 모셨다. 오래전부터 왕포는 버드나무 아래서 비파를 켜고 있는 옛 공주의 추상화를 그리고 싶어 했다. 하지만 그 어떤 여인도 그의 모델이 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비현실적이지 않았다. 그러나 링은 모델이 될 수 있었으니 그는 여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후 왕포는 커다란 삼나무 발치에서 젊은 왕자가 활을 당기는 모습을 그리고 싶어 했다. 당대의 어떤 젊은 남자도 그의 모델이 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비현실적이지 않았기에 링은 자신의 아내를 마당의 자두나무 아래 서게 했다. 그러곤 왕포가 그녀를 노을진 구름 속에 선녀의 옷을 입은 모습으로 그리자 젊은 여인은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죽음의 전조였기 때문이다. 링이 그녀보다 왕포가 그린 그녀의 초상화를 더 좋아하게 되면서부터 여인의 얼굴은 더운 바람이나 여름비가 몰아치는 언덕 위의 꽃처럼 점점 시들어갔다. 어느 날 아침, 그녀는 분홍빛 자두나무 가지에 목을 맨 채 발견되었다. 그녀의 목을 조인 스카프 끝자락이 머리칼에 뒤섞여 나부끼고 있었다. 여인은 그 어느 때보다 한결 더 가냘프고 예전의 시인들이 찬미했던 미녀들만큼이나 순결해 보였다. 왕포는 마지막으로 그녀의 모습을 그렸다. 죽은 이들의 얼굴을 덮어오는 이 푸른 빛을 좋아했기 때문이다. 제자 링은 물감을 개었다. 이 작업이 워낙 집중을 요했기 때문에 그는 눈물 흘리는 것도 잊고 말았다. 링은 먼저 노예를 팔고 다음에 보석을 팔고 연못에 물고기까지 팔아 스승에게 서양에서 들여온 선홍색 물감 단지를 마련해 주었다. 집이 텅 비게 되자 그들은 집을 떠났고 링은 자신의 뒤로 과거의 문을 닫았다.